호피아나는 아저씨네 푸드트럭 우리 재윤이가 먼저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하승이와 세나, 재훈이, 동민이가 그 어린이 기자단에서 특별한 과제로 신나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에서 유엔의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호피하는 아저씨로부터 소개받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서로 평화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책에 이 책에 이 책의 그 40쪽, 41쪽에서 전 책의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끝나서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전쟁과 참혹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엔을 창설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그 환경에 처한 사람이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신은 그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살짝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나라와 완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심각하겠구나라고만 알겠지만, 그 전쟁에 입힌 나라의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식주도 다 잃고 되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되게 괴로운 입장인데, 그래도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당시 살고 있던 나라는 거의 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줄이자, 나라 간의 싸움을 줄이자라는 그런 좀 코피 아난 아저씨와 비슷하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 단체 그런 걸 이렇게 유엔처럼 만들어서 유엔은 뭐 사무총이 이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스리는 사람들만 모아놨지만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회의도 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 그 시민이 살고 있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시민들을 모아서 그런 세계평화 단체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뭐 종이를 써서 종이에다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줄이자라는 걸로 쓰고 막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결국 저는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생겨나는 이유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를 좀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경찰이나 이렇게 치안만 담당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군대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군대를 없애는 노력에 동의하는 나라들부터 먼저 어, 군대를 합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다른 군대가 있는 나라들이 우리만 없애면 다른 군대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군대를 없애기 예를 들면 뭐 지우와 재윤이가 군대를 없애기로 했다. 근데 선배는 군대를 갖고 있다. 그럼 지우와 재윤이가 군대를 없애면 선배가 군대를 갖고 다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지우와 재윤이가 둘이 합쳐서 군대를 함께 갖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 너도 군대를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군대를 차근차근 없애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85쪽에 보면 돕는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코피아난
아저씨가 질문을 했는데 그 하승이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거라 했고, 동민이는 내가 나눈다는 거라 했고, 세나는 상대방이 잘 되도록 힘을 보태주고 응원해주라고 하는 거고, 재훈이는 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자신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동민이가 가장 저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거는 내가 가진 물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재능이나 이런 것도 기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능 기부, 어떤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짜로 진정한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를 알게 되고 그걸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도와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동의의 의견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남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주는 게 어, 남을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윤이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해줬을 때 내가 재윤이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재윤이에게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윤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재윤이가 만약 난 내가 보기에는 재윤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재윤이 스스로는 난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너의 도움받기 싫어라고 한다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재윤이가 뭐 난 돈이 지금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돈을 나눌 수 있는 만큼 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만큼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책 128쪽에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 친구들을 엄청 잘 도와줬던 코피아는 아저씨가 이 책에 보면 기사를 쓰면서 제7대 유엔 참모총장의 이름이 코피 아난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코피 아난 아저씨와 이름도 얼굴도 너무 똑같아서 같은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였지만 세나가 고개를 젓다. 같은 사람일 리 없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18년에 사망했다고 나오는 걸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코피 아난 아저씨는 왜 어떻게 201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떻게 이 친구들을 도와줬는지 한번 자신의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어린이 기자단에서 된 내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고 평화를 지키지 않고 계속 싸울 걸 그 코피아난 아저씨가 말은 안 되지만 유령 같은 걸로 변해서 유령이었는데 사람같이 변해서 사람들을 돕고 내 어린이 기자단에게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하나 더 생각이 있는데 여기 책 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라는 꿈을 꾸었다라고 끝내서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순이가 더 앞으로 평화를 위해 지키는 그런 뒷이야기로 인해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또 원래 이게 하성이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무슨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한번 해봐 해서 저 돈 없는데요 5천 원에 팔게 당장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알고 그 안 나왔는데 거기에 그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니 그 사람 갔어.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알려주려고 갔어. 내 얘기 들어서 아깝네 하고 갔는데 사실 그 얘기해준 사람이 코피하는 아저씨였던 거.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저는 이것이 동화라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화책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제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분들에서 평화에 대한 가장 큰 노력이 어쨌든 유엔을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었던 코피 아난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재윤이가 지금 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일단 그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코피아난 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지. 어디 나와 있어? 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35쪽에 보면 코피 아난의 생애 해가지고 135쪽부터 149쪽까지 코피 아난에 대한 어떤 간단한 위인전이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그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 아난은 어디 출신이라는 거야? 가나. 아프리카 가나.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나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곳 출신이었고, 이 코피 아난이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이후에 137쪽에 보니까 가나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가서 공부를 해? 미국으로 유학. 미국에서 유학 생활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8쪽에 밑에 보면 1961년 경제학 학위를 받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가나. 가나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런데 이제 가나에서는 자신이 그 뭐야 신생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139쪽에 코피 아난이 어디로 간 거야?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스위스에 보면 제네바라는 도시가 이제 우리가 스위스가 보통 우리가 중립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엔 기구가 많이 있다고 됐어. 어떤 기구가 있대? 139쪽에 보니까 유엔에 제네바 사무국. 제네바 사무국도 있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국. 어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다음에 유엔 유엔 난민기구.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그다음에 국제이주기구. 국제이주기구. 제2지구 같은 이게 다 유엔의 공식 조직이야. 그래서 물론 유엔 본부는 어디에 있어 지금? 미.
미국 뉴욕에 있어, 유엔 본부는. 근데 이제 유엔 본부 말고 이제 유엔 산하에 여러 기구가 전 세계에 좀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코피 아난이 처음으로 어디에서 일을 시작한대? 139조 음, 보니까 1962년에 세계 국제 보건 세계보건기구. 요즘은 좀 덜한데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 이 세계보건기구가 엄청 많이 나왔지.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왜? 음, 코로나 세계보건기구 한마디로 뭐 하는데요? 그 치료하거나 음. 왜 뉴스에 세계보건기구 엄청 많이 나왔어? 작년, 재작년 뭐 한 3,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와 관련되어서 이 WHO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의 말단 직원,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으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뭐에 높은 유엔 사무총장으로까지 올라갔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거야? 139쪽 밑에 1974년에 가나에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가나 자신의 조국 가나에 가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140쪽에 음, 유엔에서의 경험을 살려 관광개발공사국장으로 일을 하죠. 관광개발공사 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땠다는 거야?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아니요. 만약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더라면 가나에서 훌륭한 정치가가 됐겠지. 뭐 가나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곳에서는 제대로 자기의 뜻을 어떻게 펼치지 못하게 되면서 141쪽에 다시 어디로 유엔 유엔으로 다시 와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뉴욕과 제네바에서 이렇게 행정 관련된 업무를 했다 해서 어쨌든 요 잠깐 동안은 가나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낯설지 않아. 익숙해. 왜? 제8대 할 음, 때 그 반기문 그렇지.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고.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할 때만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하고 친했어. 쌤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끝난 다음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혹시 누군지 알아? 아니요. 역시 누군지 몰라.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유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일 때 관심이 있었는데 쌤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요 사람이랍니다. 음, 안토니오 구테르스라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고 이분은 포르투갈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 바로 요 앞에 사람이 피아난 이 사람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고 요 앞에 이제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지금 9대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있고 그 이름들이 뭐 이렇게 1대는 노르웨이 사람, 2대는 스웨덴, 3대는 미얀마, 4대는 오스트리아, 5대는 페루, 6대는 이집트, 7대는 가나, 8대는 지금 대한민국, 9대는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거나 또 역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유엔의 조직을 봐야 되는데 유엔 조직과 관련되어서 이 책에는 언제 어디 나와 있냐면 51조
51쪽에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유엔에 여러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 중요한 조직만 이렇게 추려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이 좀 뭐가 이상하게 돼 있어. 이게 이 유엔 구성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놨어. 사실 유엔에서 가장 어떤 형식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제일 밑에 있는 총, 데 제일 밑에 뭐 총회. 유엔 총회. 유엔 총회는 현재 유엔의 나라가 약 193개국, 193개국, 193개국 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 그것들을 보고 유엔 총회라고 그래. 그리고 이 유엔 총회에는 한 나라가 한 표를 행사해. 미국도 한 표. 아주 작은 몇십 명밖에 아니 몇십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다도 그 나라도 한 표. 똑같은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게 유엔 총회. 193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총회고. 근데 이제 총회에 193개국이 모여서 매번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기구 이걸 보고 우리가 사무국이라 사무국. 유엔 사무국. 그리고 그 유엔 사무국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바로 뭐야? 이끄는 총회. 우두머리가 유엔 총회, 유엔 총회. 유엔 총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유엔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유엔 총회는 국회나 마찬가지 국회.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해. 근데 국회의원들은 뭐 법을 만들거나 뭘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걸 하잖아. 응.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총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유엔 사무국이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곳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줄여서 우리가 안보리라고 얘기하는데 국제평화 안전에서 총책임을 지는 곳이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우가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네, 저는 일단은 그 중간에 그 코피하는 아저씨가 그냥 푸드트럭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그 유엔에 체험을 준다고 했을 때 유엔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게 자신은 이 자기는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굉장히 깜놀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 거기서 그냥 푸드트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내가 사실 유엔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뭐 푸드트럭 아저씨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뭐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거나 뭐 능력자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분이 만약에 뭐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많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편견 비슷한 것들이 저 안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윤. 네, 저도 그 책을 읽다가 마지막에 봤을 때 되게 반전이 있어서 놀랐는데, 그, 커피하는 아저씨가 여행 시켜준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그게 밝혀진 순간이라서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그 가짜의 기선이 있게 좀 다시 기사를 쓰자고 하승이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애들은 다 그거 했지만 다 찬성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찬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힘들기도 하더라고. 또 다시 쓰는 게 더 1위를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재윤 저는 제가 직접 이 책에 나오지 않아서 전에 썼던, 첫 번째로 썼던 기사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게 좋은가 나쁜가는 모르지만, 그, 마, 마, 그, 하승이가 말한 것처럼 서로가 잘 어울리려면 서로가 잘하는 것을 다 합쳐서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런 한 명이라면 저도 찬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네, 뭐, 사실은 그동안 써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판에 가갖고 그거를 뒤엎기가, 솔직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그 전보다 확실히 좋은 거라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4쪽에, 재윤이가 그 전 기사가 뭔지 몰랐다고 했는데, 유네베 지구환경 구하기 대작전 행사 취재를 마친 뒤 우리는 눈코 뜰 수 없이 뭐 바쁜 하나를 보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런 기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썼었는데 아, 마지막에는 신나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유엔 체험기라고 해서 유엔 체험기를 이렇게 쓰는 걸로 이제 새롭게 바꿨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만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재윤이가 그 얘기하던 부분들 중에서 유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인이 만들어진 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제 세계 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 때문에.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쟁이 너무나 참혹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반성의 의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승전국들이 승전국 싸워서 이긴 나라들이 전쟁 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고 다시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기로 UN. 유엔을
건설하기로, 유엔을 만들기로. 만들기로. 어? 유엔을 만들기로. 유엔은 그래서 국제 연합. 연합이고. 연합. 이거 그런데 사실은 요 유엔 국제연합을 만들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랬지. 네. 그건 뭐였어? 음, 국제연합이 생기기 이전에. 국제연맹. 아, 국제연맹 있어, 국제연맹. 자, 국제연맹은 왜 생겼대? 국제 전쟁을 하지 말자.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생겨난 게 국제연맹이야. 그러면 국제연합이나 유엔 국제연합이나 국제연맹이나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공통점은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반성해서 승전국들이 전쟁 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이게 1차 세계대전이냐 2차 세계대전이냐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근데 이것 말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중심 국가가 어디였다는 거야? 유럽? 여기 몇 쪽 보면 42쪽에 보면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어, 유럽? 프랑스, 영국? 영국과 프랑스, 스가 중국, 주축 중심이 되어서 중심 국가가 반면에 제 유엔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음, 중국, 미국. 그래서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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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러시아. 끝인가? 근데 러시아는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었고 사실은 뭐였냐면 소련. 소련이야, 소련. 소련하고 러시아 소련. 차이를 혹시 알아? 아니요. 소련은 러시아 일부 아니에요? 어? 소련이 러시아의 일부 아니에요? 아, 소련이 러시아의 일부라고? 네. 거꾸로지. 러시아는 러시아가 소련의 소련의 일부지. 음.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 이 소련이 원래 나라가 이만했어.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11번, 요 11번만 러시아야. 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르메니아, 여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벨루루시,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타자크, 투르크메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다 러시아였다는 거야. 아니 소련이었다는 거야.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와 나머지 열 몇 개 나라로 나뉜 거야. 14개 나라로. 지금 6번 요거 아니 6번이 아니구나. 14번인가? 14번. 여기가 지금 뭐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편, 과거 소련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네. 이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근데 지금 어디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유엔, 미국. 유럽. 아, 유럽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야, 너는 원래 내 건데 우리 편인데 너 왜 딴 데로 가? 너 딴 데로 가면 너 혼내준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지우가 재윤이하고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었단 말이야. 응? 지우하고 재윤이 절친이었었는데 재윤이가 어느 날 야, 나 이제 선배랑 친하게 지낼 거야. 지우 너랑 안 날고 선배랑 놀 거야 이런단 말이야. 지우가 으씨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야, 넌
내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인데 선배 저 못생긴 놈하고 네가 나의 라이벌하고 네가 가까이 지내는 걸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지우는 지금 뭐 하는 거고. 재훈이를 못 가게 너 간다면 가면 내가 혼내준다고 막 재훈이 가지 말라고 패고 있는 거고. 재훈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잡지 마 하고 지금 지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선배는 야, 재윤이가 나한테 온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면서 재윤이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편들고 있는. 편들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옛 소련, 굳소련이었다. 이런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되는데, 이 중심국가라는 거는 결국은 뭐 한 나라? 승전국. 승전국이야, 승전국. 제2차 세계의 승전국. 싸워서 이긴 나라. 어? 제1차 세전, 2차 세전 승전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왜 그 국제연맹이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됐었을 텐데 왜 국제연맹이 그대로 가지 못했냐는 얘기야. 그 이야기가 여기 42쪽에 나와 있지. 41쪽에도 나와 있고. 41쪽 셋째 줄 읽어보자. 국제연맹은 어땠대? 국제 응, 셋째 줄. 국제연맹은 41쪽 셋째 줄. 국제연맹은 각국의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약속을 어겨도 어찌하지 못했어. 결국 자, 즉 국제연맹은 이름은 연맹이지만 뭐야? 권고만 정국. 할 뿐 뭐 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다. 강 아, 어? 그 권고하는 거하고 강제하는 거하고 차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뭐 숙제 해오면 좋아요. 뭐 숙제 해오길 바라요 하고 부탁을 했어. 네. 하고 너네 다음 주에 숙제 안 해오면 내가 너네들 회초리로 너네 종아리를 내 10대씩 때릴 거다. 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권고하는 거는 그냥 부탁이라서 안 들거나 들거나 상관이 없는데 응, 강제로 하는 거는 무조건 들어야만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회초리 10대 맞은다 그러면 숙제가 이게 부탁이 아니라 강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숙제 안 하면 회초리 10대 맞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숙제 해와라라고 했는데 안 해왔어. 그럼 뭐 안 해왔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보통 도덕과 법의 차이를 얘기할 때 도덕은 그냥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된다. 응? 뭐 이런 거. 이게 우리 도덕이야, 도덕. 그런데 그 도덕 근데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아유 저런 버릇없는 놈 하고 그냥 뭐해? 비난받고 욕 먹고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도덕이 아니라 그건 뭐야? 음, 법으로 도둑질 하면 너 감옥 간다. 이렇게 법으로 뭐 한 거야? 강제력을 정해놓은 거야. 그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뭐해? 가두잖아. 네. 자유를 부족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강제성을 갖냐 갖지 않냐라는 부분들인데 국제연맹은 상대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야. 음, 강제성이 없었다는 거야. 권고였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뭐 하자? 조금 더 강제력을 갖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유엔이라는 거야, 유엔. 하지만 유엔이 생긴 다음에 전쟁이 없었을까? 아니요. 아니요? 유엔이 생긴 다음에도 전쟁은 있다는 있었어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유엔이 우리가 뭐 평화유지군을 이렇게 파견한다거나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지. 그 우리나라는 유엔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 왜? 방임은 아니죠. 반기문 사무총장 때문에도 관계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유엔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지호 몰라? 우리나라가 유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야? 그, 처음에 6.25 전쟁 났을 때, 그렇지. 도왔다가, 아니, 맞습니다. 유엔이 도왔다가, 오히려 우리가 좀,
경제력이 세가지고 이제 또 그 저희가 그 기금을 모아서 그 다른 사람을 아니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어, 그런 그, 됐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게 처음이래요. 우리가. 음, 맞습니다. 자, 지금 주가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했는데,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뻔했는데 유엔군이 유엔에서 군대 유엔 16개국 유엔군이 16개국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유엔군이 싸워가지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유엔과 우리나라는 큰 관련을 갖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 휴전선 거기를 누가 관할하고 있는 거야? 음,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네. 유엔과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이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엔 그 묘지도 있고, 지금은 없었는데, 쌤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쌤 때도 그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어, 공휴일. 유엔의 날이라고 그날이 빨간 글씨 공휴일이었어. 학교 안 가고 쉬는 날이었어. 그만큼 유엔이 우리나라한테는 뭐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기구였던 거지. 그다음에 이제 지우가 얘기했던 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 원조, 뭐 유엔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였다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커다란 어떤 그런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연맹이 이제 망가지는 요 제1차 세전 이후에 만든 국제연맹이 망가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42쪽 아랫부분에 음, 그 국제연맹에 누가 빠져 있었다는 거야? 미국. 미국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빠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큰 힘을 그 국제연맹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 이 미국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 네. 그런데 제1차 세전 끝날 때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은 아니었어. 오히려 그 전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였어? 러시아? 어? 중국, 러시아? 영국. 영국? 영국이 가장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 오히려. 그러다가 미국이 나중에 이제 뭐에 독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셌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 원래. 유럽의 국가들이. 근데 어떻게 유럽의 국가들이 힘을 잃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돼? 음, 왜 그럴까? 영국과 제1차 세대전, 제2차 세대전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뭐 한 거야? 쌍, 전쟁을 한 거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겨. 일단 서로 전쟁하다 보니까 폭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폐허가 되는 거잖아. 네. 산업시설 다 파괴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파괴가 많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약해지겠지. 네. 두 번째로는 전쟁하다 보니까 물건 같은 걸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없게 되잖아. 그러면 그 파괴되고 물건을 생산할 수 없을 때 그 유럽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한 나라가 어디였다는 거야? 미국. 미국이었다는 거야, 미국. 그래서 미국이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이 싸울 때 그런 전쟁 물자도 대주고 물건도 팔고 이러면서 미국은 그때 어부지리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제1차 세전이 끝날 때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권을 그나마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미국은 그게 별로 뭐 했던 거예요? 못마땅했던 거예요. 별로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연맹이 그렇게 힘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즉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미국은 거기에 끼지 않았다고 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 43쪽에 보니까 음. 결국 독일, 이탈리아, 아, 일본, 소련 등이 음,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렇지. 그 나라들이 탈퇴하면서부터 제2차 세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제2차 세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국제연맹이 무력화되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세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번에 누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 일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아까 영국, 프랑스나 이런 나라도 중심이 되었지만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도 중심이 되었지만 단연코 중심이 됐던 거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이제 제2차 세전이 끝난 다음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건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결국은 유엔을 만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5나라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 5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면 몇 쪽을 보면 되냐면 54쪽. 상임이사국, 그렇지. 유엔에 보면 아까 쌤님이 유엔에는 총회가 있다고 총회. 모든 나라가 193개국이었나? 그다음에 이 총회에서 일어나는 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뭐? 유엔 사무국. 우두머리가 사무총장. 집행기구야. 그런데 유엔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유엔 뭐? 상임, 안전보장 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 안보리라고. 근데 안보리 구성이 바로 뭐 상임 상임이사국, 이사국과 뭐 상임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상임 이사국이 몇 개? 물, 5개 나라. 6개, 비상임 이사국이 몇 개? 5, 어? 10개, 10개 나라. 자, 상임 이사국은 상임이라는 뜻과 상임과 비상임 뭐가 다를까? 상임과 비상임이. 음, 상임은 유엔 찬설에 앞장신 국가들로 전혀 바뀌지 않는데, 음, 비상임은 2년마다 새로 뽑는, 2년마다 새로 뽑는 나라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사가 있어, 이사. 네, 무슨 이사 있는데 이사들 중에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어.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늘 출근하는 그런 뜻이야. 늘 있는, 늘 존재하는. 근데 요 비상임이 빗자가 빗자라, 빗자가. 빗자는 뭐냐면 아닐 빗자야. 상임이 뭐한? 아닌. 뭐 다른 말로 뭐 임시라고 해야 되나? 어쩌다가. 그러니까 일 있을 때만.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상임이사국은 한 번 상임이사국이 됐으면 영원한 상임이사국이야. 영원한. 여기서 말하는 상임은 뭐야? 영원한. 그 지위가 영원히 보장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비상임은 몇 년마다? 2년마다. 2년만 하는 이사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임이사국, 영원한 이사국 이 5개가 바로 요 처음에 뭐가 되었던 중국, 축이 되었던 승전국이 5나라가 바로 뭐라는 거야? 이 상임이사국이. 자,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은 몇 년 기준이라고? 2년. 2년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책이라는 거야, 이게. 이 책이. 음, 여기 보니까 기준이 몇 년 기준이라는 거야. 2년. 아? 음, 2021년 기준이잖아. 네. 2021년 기준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음, 2년 전 다 뭐 한 거야? 바뀐. 다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은 상임이사국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지금은 이제 저기가 아닌 거지. 그 유엔 그 비상임이사국들이 다 아닌 거고 지금 잠깐만 수재님이 그걸 찾아볼게. 뭘 찾아봐야 되나? 자, 유엔 우리나라들이라고 합니다. 보여? 어, 자,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래? 지우, 읽어봐. 어, 응? 지우야, 2022년, 2023년 임기로 하는 비상임사국 5개 나라 어디 나라? 잠깐만요. 뭘 보고 있어? 지금 화면 쌤 공유해줬잖아. 가나, 가봉, 아랍에미리,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브라질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서 2024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 나라는 모잠비크, 에콰도르, 일본, 스위스, 몰타입니다. 요 10개 나라 하고 요 5개 나라가 합쳐서 지금 현재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 특별히 여기 무슨 나라 어디 나라? 일본. 일본. 일본이 있는데 이 일본이 지금 현재 그 비상임사국에 제일 많이 한 나라예요. 일본이 비상임사국을 제일 우리나라는 2번 했는데 요 비상임사국 일본이 제일 많이 했어. 일본이 비상임사국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혹시 알아? 아니요. 지금 왜 일본이 비상임사국을 제일 많이 했을까? 음, 어, 제일 많이 아, 한 이유는 일본이 유엔에다 돈을 많이 내 아주. 응? 뇌물, 뇌물이 아니라 회비를 많이 내. 분담금을 많이 내. 그럼 왜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낼까? 들어가고 싶어서, 어? 일본이 잘 많이 살아서. 들어가고 싶어. 일본이 잘 살아서. 일본이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내.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돼 있는데 유엔 현재 2023년 현재 국가 경제 규모 순위를 보면 1위가 혹시 어딘지 알아? 당연히 어디야? 미국, 미국이야. 2위가 중국, 어? 중국. 중국, 3위가 러시아, 러시아. 지우는 어, 3위가 이 나라 이 나라. 어디라고? 음, 일본. 일본, 4위가 사이가 음, 러시아니. 독일이야. 독일. 독일, 아, 5위가 영국, 이탈리아, 영국이야. 6위가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야. 어? 7위가 이탈, 잠깐만. 트리가, 트리가, 트리가. 쌤이 잘 보되겠네. 이제 바뀌었네 순서가 그 사이에. 4위가 인도랍니다. 인도. 음, 5위가 독일. 6위가 영국.
7위가 프랑스, 프랑스, 8위가 이탈리, 캐나다, 음, 9위가 이탈리아, 러시아, 음. 10위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그게 이제 어느 그 뭐야 집계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데 어떤 때는 뭐 우리나라가 10위고 러시아가 11위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찾아본 또 그 자료는 또 이렇게 경제 국가별 순위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일본이 상당히 뭐라는 거야? 국가 경제 규모가 큰 그런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담금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아주 우습게 알지만 사실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빠졌지. 일본도 빠지고 인도도 빠지고 독일도 빠지고 어? 이런 나라들이 지금 빠졌단 말이야. 그 저기에서 뭐야 상임이사국에서 인천, 여기 프랑스도 빠졌고 캐나다도 빠졌고 대신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도 빠졌고 프랑스 안 빠졌지.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요 1등, 2등, 6등, 7등, 9등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상위사국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네, 반면에 3등, 4등, 5등, 8등, 10등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빠져 있지. 상임, 상임. 왜 상임사국이 안 될까? 이 나라들이. 오히려 그러면 지금 1, 2, 3, 4, 5등 이 나라로 치면 이 나라들이 상임사국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왜 이 나라들이 상임사국을 하지 않고 왜 다른 이 검은 글씨 나라들이 상임사국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안 이겨서. 어, 당시에 일본은 패전국이었어, 패전국.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뭐였어? 식민지였어. 식민 독일도 무슨 국? 패전국이었어. 대전국. 근데 캐나다는 별로 이렇게 역할이 크지 않았어. 역할이 미미했어. 역할 부족. 쉽게 말하면. 여기 제2차 대전 당시에 막 뭘 열심히 싸우거나 뭐 한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독일 편들었다가 나중에는 좀 바뀌었나 어쨌든 여기도 독일도 이렇게 패전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야 이탈리아도 그러다 보니까 승전국을 중심으로 된 거야. 자 그러면 요 일본이나 인도나 독일이 지금 현재 유엔 그 상임이사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음, 좋은 마음일까 아니면 좀 이상한 마음일까? 이상한, 이상한 마음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니 우리가 상임이사국이 돼야 된다. 유엔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나라들은 진주제 어떤, 이러면서 니들이 졌잖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나라는 그 이야기가 벌써는 70년도 지난 얘기인데 그걸 왜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냐? 옛날 얘기 그만해라. 그래서 유엔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을 어떻게 뭐 할 거냐 개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 유엔군이 네, 가가지고 러시아로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유엔군이 러시아로 혼내주지 못해. 왜 네. 그럴까? 상임이사국이라서. 어,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책 54쪽 밑에 보면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된대? 54쪽 밑에.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이야 하고, 나머지 10개국 중 4개국의 표까지 해서 총 9표를 얻어야 한다. 요 상임이사국에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 거부권이라는 권한이 있어. 또는 음, 다른 말로 비토권이라고 그러는데 거부권, 비토권이라고 해서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싫어, 노 하고 반대해버리면 그 일이 다른 나라들이 다 찬성하더라도 심지어는 여기 15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가 찬성하는데 러시아가 싫어 라고 해버리면 그게 뭐 된다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막강한 고난을 요 상임이사국들에게 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제대로 잘 결정이 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엔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유엔이 누구의 입김이 제일 크다? 이 중에서도 미, 미국의 입김이 너무 크다. 어? 미국의 입김이 너무 커서 뭐 유엔 본부도 뭐 뉴욕에 있기도 하지만 유엔의 입김이 너무 미국의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행사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사국으로만 치면 어쨌든 상임이사국이나 어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193개국이 193표를 갖고 있는 거야. 각각 한 표씩.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또 어떻게 표를 행사하냐에 따라서 유엔 총회의 결정은 또 이렇게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 유엔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구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66쪽에 차례 네 번 챕터지 유엔의 기구 중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 유니세프, 유니세프라는 기구에 대해서 유니세프는 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 생명을 인권에 위해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유니세프는 어린이를 돕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활동들을 유니세프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다섯 번째 때는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무슨 활동한대? 그 세계 문화유산 이런 것들로 그렇지. 과학, 문화, 교육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유네스코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 교과 시간에 교과서에도 유네스코 얘기가 많이 나와.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이라던가 자연유산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넵, 유넵은 뭐 무슨 단체래? 지구 환경 지켜주는 지구 환경을 지켜주는 유넵이라고 해서 환경 기구인데 이 유넵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 기구로서 이런 것들은 다 유엔의 공식 조직이에요. 그리고 아까 코피 아난이 스위스에서 뭐 여러 가지 기구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유엔의 공식 기구예요. 그래서 유엔 직원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수만 명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어떤 그런 조직이 유엔 조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유엔 조직은 아까 말했지만 각 나라들이 분담금 돈을 내. 우리나라도 유엔에 얼마큼 돈을 내고 아까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각 나라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유엔을 운영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유엔과 관련 없는 게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NGO라고 나오는 거 어딘지 봤어? 여기 64쪽. 네, 64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음,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 비정규기구야. 이건 사실 유엔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엔하고 관계없이 유엔은 그 정부 기구가 운영하는 거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서 이 국제 비정규기구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단체. 근데 다만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라는 게 다른데 대표적으로 여기는 지금 네 개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나왔어? 그린피스, 그린피스. 무슨 문제? 음, 기후변화 환경단 문제에 대처하는 그린피스라고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세계적인.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여기는 이제 이념이나 이런 국가 이런 거 관계없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국제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는 인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국제 엠네스티가 있습니다. 양심수 석방이라던가 이런 국제 엠네스티에서 활동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계 자연기금, 세계 자연기금 해가지고 역시 자연보호 단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이러한 거 외에도 사실은 비정부 기구 NGO가 얘기하는데 국제적인 NGO도 있고 또는 우리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NGO, 국내 NGO들도 있고 해서 이런 비정부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는 유엔과 관계없이 이제 대비되는 거지. 유엔이라는 공식 기구에 비해서 민간 기구로서 국제 비정부 기구를 이 책에서는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일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또 굴러가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유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오늘 봤고, 다음 주에는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라는 책이야.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라는 책은 천문학에 관한 책, 천문학에 관한 책인데 천문학 역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음.